나라 없는 설교는 공허하다. 현순 선생은 조선 최초의 여성 목사였고 한 손엔 성경, 다른 손엔 민족의 해방을 들고 세상을 걸었다. 그녀는 말보다 실천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고 오늘 우리는 그 깊은 발자국을 따라가려 한다. 챕터 1 평범한 조선 소녀 세계와 마주하다. 현수는 1890년경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신여성 교육을 받은 인물로 기독교 선교사들의 영향 아래 새로운 사상과 여성의 자각을 일찍 접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녀에게 단지 종교가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바꾸는 이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일본에 유학하며 여성 교육과 기독교 그리고 사회 문제에 깊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녀는 교육을 통해 민족을 깨우고 여성을 각성시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더 넓은 세계와 만나게 되며 그곳에서 믿음과 행동은 하나라는 삶의 방향을 정립합니다. 그녀는 조선으로 돌아온 후 여성 교육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스스로 배운 것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 그녀는 민족운동과 여성운동, 그리고 신앙을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실천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훗날 독립운동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씨앗이었습니다. 챕터 2 3.1운동 거리로 나선 신여성 1919년 3.1운동은 현순의 삶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녀는 여성계 인사들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복사 배포했고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 거리에 나서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녀는 단지 참여자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여성들을 조직하고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체포된 이후 현수는 고문과 신문 속에서도 조용히 신념을 지켰고 나는 조국의 딸이며 민족의 어머니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는 단지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그녀가 바라본 여성의 역할이자 책임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도 그녀는 경성여성운동연합회, 기독교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민족운동을 지속합니다. 남성 중심 독립운동에서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틈새를 메우는 방식으로 역할을 해냈습니다. 챕터 3 설교 대신 민족을 가르치다. 1920년대 현수는 본격적으로 여성 교육과 신앙을 결합한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조선의 교회에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시절 그녀는 신앙은 곧 실천이라는 구호 아래 신도들에게 민족의 현실을 교육하며 하늘나라만 바라보지 말고 조국을 보자고 역설했습니다. 그녀는 설교를 통해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여성들에게 사회 참여의 당위성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기독교 정신과 애국 정신을 결합한 교회 기반의 독립운동 조직들을 만들며 비폭력 실천운동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일제 감시망에 오르지만 여성 목회자라는 점 때문에 다소 방심한 경찰들은 그녀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많은 여성 신도들과 교육자들이 현순의 영향을 받아 민족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챕터 4 최초의 여성 목사 설교로 싸우다. 1930년 현수는 조선 최초의 여성 목사로 공식 안수를 받습니다. 이는 단지 종교적 성취가 아니라 당시 여성의 지위와 사회적 구조를 정면으로 깬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할 뿐 아니라 설교 그 자체를 독립운동의 플랫폼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나라 없는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설교에 담았고 신도들에게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 신도들에게 사회 참여와 교육 봉사를 권장하며 조용히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갔습니다. 교회는 그녀에게 무대였고 민족을 깨우는 사명이 설교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들고 독립을 말했고 신앙을 통해 조국의 현실을 읽어내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시기에 현수는 말 그대로 설교로 싸운 혁명가였습니다. 챕터 5 여성의 힘 공동체로 확장되다. 현수는 개인을 넘어 여성 공동체 운동으로 영역을 넓혀갑니다. 1930년대 중반 그녀는 전국 여성 기독교 단체를 아우르며 빈곤층 지원, 여성교육, 농촌 계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교 활동이 아니라 민족의 뿌리를 살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녀는 국가를 세우기 위해선 여성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말하며 여성을 단지 보조적 존재가 아닌 민족 재건의 주체로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이끈 수많은 여성 활동가들은 광복 후 교육자, 복지운동가, 시민운동가로 성장합니다. 현순의 활동은 보이지 않는 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싸우고 있었고 그 무대는 교회, 마을, 거리, 학교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조용한 씨앗이라 말했지만 그 씨앗은 거대한 숲이 되었습니다. 챕터 6 일제의 탄압과 침묵의 선택.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감시와 탄압은 점점 더 강화됩니다.
현순의 설교와 강연은 금지되었고 기독교 여성단체 활동도 해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녀는 공개활동 대신 조용히 개인 연결망을 통한 교육과 구활동으로 전환합니다. 이 시기 그녀는 비공식 독립운동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소규모 여성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고 구호 물품을 조달합니다. 그녀는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명과 비공개 모임을 통해 신앙교육을 지속하며 신도들을 민족의식으로 무장시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서는 민족을 위한 숨은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선택은 폭력보다 더 강한 저항이었습니다. 챕터 7 광복 이후 무대 밖의 사람. 1945년 광복이 찾아오자 현수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광복 후의 정치 혼란과 좌우 대립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이름이 아니라 정신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광복 후에도 주로 교육과 복지활동에 전념합니다. 당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새로운 권력의 중심에 섰지만 현수는 끝까지 조용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나라를 위해 일한 것이지 자리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녀의 철학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청소년 교육과 여성 리더십 양성, 기독교 평화운동에 힘을 쏟으며 평생을 실천으로 살아갑니다. 역사는 그녀를 잊었지만 그녀가 만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챕터 8 신앙, 여성 그리고 조국. 현순의 삶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을 현실에 적용했고 믿음을 행동으로 바꾸며 살아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성과 민족이라는 두 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딸로 태어나 시녀성으로 성장했고 민족의 어머니 같은 존재로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녀가 바꾼 사람, 그녀가 만든 조직, 그녀가 뿌린 정신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현수는 위대한 이름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간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바꾸는 방식을 크게 외치는 대신 작게 실천하는 길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현순 선생은 말보다 실천, 표면보다 내면, 강요보다 설득으로 세상을 바꾼 여성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녀의 길은 조용했지만 가장 넓었고 그 흔적은 지금 대한민국 여성과 신앙, 교육 속에 깊이 스며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